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TF 애널리스트 박윤철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ETF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반기 ETF 시장을 좀 보는 데 있어서 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상반기와 같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수 있을까는 약간 좀 의문이 좀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미 2분기 시장에서 약간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분기에 아시다시피 일단 작년부터 해서 좀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증시를 뭔가 좀 부양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분기 들어서 약간 좀 물가가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한번 나타났었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24년도 들어서 약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가 조금씩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곤 했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2분기 잠깐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줬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사실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통화적인 부분에서는 긴축을 계속 이어왔지만 워낙 재정 지출을 좀 강하게 돈을 쏟아 부었었죠, 시장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자칫 매우 완화적인 환경이 이루어지면은 물가가 반등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 사실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하반기에 그 연준의 뭐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약적인 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실제로 3월, 4월 들어서 물가 관련 지표들 전반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사실 그에 반해서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고물가나 고금리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미국 경기도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실제로 미국의 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시면 좀 고물가 환경이 확실히 4월 들어서 나타난 고물가 환경이 경기 압박을 주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 레벨도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뭔가 고물가는 분명 미국 경기를 좀 하강시킬 수 있다라는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관건은 그런 경기의 좀 훼손이 어떻게 보면 크레딧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우려도 조금 부분에 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번 코로나 사이클을 겪으면서 사실 연준의 조금 태도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완화적인 모습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금융환경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파란색 선이 내려갈수록 금융환경이 완화적인 거를 좀 의미하는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뭐 23년 들어서는 계속 금융환경이 완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뭐 연준이나 정부의 좀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완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작년에 이제 SVB나 이번 연도 NICB 사태 같은 그런 좀 자잘한 이벤트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금융환경 전반으로 좀 퍼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레딧 이벤트가 좀 제한이 된다면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크레딧은 결국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크게 튀는 그런 이벤트가 없다면 사실 미국 증시, 뭔가 글로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증시에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좀 폭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조금 그 환경이 이뤄질까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결국 2분기에서도 확인한 시나리오 같은 조금 물가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면은 좀 금리 인하 기대가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자산 가격의 조정이 나타나고, 다시 자산 가격의 조정이 나타나면 경기의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가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
그리고 그 자산 가격 상승이 다시 물가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순환 고리가 2분기에서도 확인된 이런 순환 고리가 하반기에도 약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가 조금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도 결국 좀 제약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를 또 봤을 때 결국 앞서서 좀 제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는 점에서는 하반기에도 뭔가 추가적인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일단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주가를 견인할 동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24년 1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소화하면서 사실 실적 시즌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면면을 살펴보시면 실적 서프라이즈나 그 매출 서프라이즈 이런 기업들이 많긴 했지만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24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시키는 기업들의 수가 점점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기준으로는 과반수가 넘은 그리고 소형주 기준인 S&P 600 기업들도 24년 매출 가이던스를 조금 줄인 이런 기업들의 비율이 이번에 4월부터 5월까지 실적 시즌을 소화하면서 좀 그런 기업의 비율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결국 향후에 조금 주가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해지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NFIB 소기업 낙관지수인데요. 이게 미국의 중소기업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기업 낙관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세부 서베이 항목을 보시면은 판매를 좀 우려하는 비율들이 아직은 적긴 하지만 24년부터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향후 미국 그렇게 강해 보였던 미국마저도 좀 매출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점점 하반기에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EPS가 당장 크게 뭔가 하락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상단표를 보시면요. 일단은 매출 부진을 뭔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 감축을 통해서 약간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감소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워낙 이제 바이백 규모가 크죠. 이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백도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결국 좀 매출 부진에도 EPS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역시도 뭔가 주가 조정이 있더라도 뭔가 주가 폭락을 좀 제한시키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죠. 워낙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도 많이 좀 익숙한 그런 기업들인데 사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약간 매출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이 약간 뒤죽박죽하는 일관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은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초부터 해서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큰 상황인데 사실 반도체 기업들 간에도 약간 좀 차별화가 되는 가이던스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증시 전반이 수혜를 보기보다는 기업별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하반기엔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매출 우려와도 연결이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워낙 미국과 연관된 다른 글로벌 증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동력이 좀 부족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미국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그런 상승세에 대한 의문이 하반기엔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상방 금리 인하가 약간 추가적인 증시 레벨업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상반기와 같은 증시 랠리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채권 수익률하고 이제 S&P 500의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위험 자산보다는 좀 안전 자산인 이런 채권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요인도 증시보다는 좀 채권을 좀 더 우호적으로 보려는 그런 시선들이 하반기에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ETF 시장은 좀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작년 말부터 해서 그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고금리의 피해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 금리나 수혜 테마들이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초에는 이제 SMH ETF로 대변되는 이제 반도체 ETF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 다음엔 이제 원자재, 특히 금, 은, 구리 같은 이런 귀금속 그리고 금속 관련, 산업용 금속 관련 이런 ETF들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자재가 약간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는 USMV, 이제 로우볼, 어떻게 보면 방어주 이런 섹터 ETF도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지금 순환이 한번 이루어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연초에는 이런 위험 자산들에 대한 펀드 플로우가 아주 가파르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약간 빈번한 자금 유출입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전과 같이 좀 가파른 각도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는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 앞으로 증시를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을 보면 뭔가 금리 인하가 앞으로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눈높이를 낮추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ETF 전반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물가나 이제 경기간 줄다리기가 2분기에 좀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는 약간 다시 경기가 좀 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칫 너무 완화적이면은 좀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가 다시 좀 부각될 수 있어서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경기의 쿨다운이 계속해서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그렇게 좀 물가가 쿨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결국 기존에 뭔가 상승해 왔었던 뭔가 위험 자산들 전반, 뭐 신흥국 주식이나 뭔가 선진국 주식, 그리고 또 이제 원자재 같은 이런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증시나 위험 자산 전반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ETF 시장 자체에는 조금 강하게 말하면 크나큰 호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전부터 이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국내 증시보다는 오히려 ETF를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년도에 들어서 ETF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각도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모습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될 거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관 같은 경우도 구조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좀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지만 ETF로는 좀 자금이 등락은 있지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내 ETF 시장에는 계속해서 오히려 증시에 대한 조금 이런 제약적인 부분들이 ETF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유망 ETF를 한번 선정해 본다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반기와 같이 너무도 우호적인 그런 환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일드, 이제 안정적인 수익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ETF를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워낙 좀 ETF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안정적인 일드에 조금 관심을 두는 그런 경향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국 단기채나 혹은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CD 금리 같은 이런 안정적인 일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ETF에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미국 경기가 좀 조금 쿨다운 되고 또 물가까지도 점진적으로 일단 다운된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점점 단기채에서 듀레이션을 높여가는 이런 장기채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품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나 이제 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좀 위험자산 전반이 작년 말부터 해서 순환적으로 좀 상승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급등한 위험자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방어적인 안전자산격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이게 구조적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금을 매수하면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서 이런 조금 수급 모멘텀도 고려한다면 금 관련된 ETF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ETF 같은 경우는 오른쪽 표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주식에 대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물가와 경기 측면에서 약간 쿨다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약간 증시 스타일상 고배당이나 조금 로우볼 같은 현재 가격적으로도 매우 조금 메리트 있고 스타일상으로도 경기 둔화에 좀 그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자산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관련된 ETF는 오른쪽 하단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좀 보수적인 측면의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된 만큼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수혜 테마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뭔가 신재생이나 부동산, 홈빌더, 그리고 바이오테크, 혁신, 그리고 지방은행 같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 부분에서는 많이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들 테마 역시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테마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워낙 지금 가격적인 여러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들 테마는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24년도 ETF 하반기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